근처에서 양을 훔친 도적들을 본 적 있어. 뜨거워. 역시 쿨링팬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뜨거워지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걸 맥북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했지. 순행 쿨러. 이거 붙이면 성능도 올라가고 게임 프레임도 올라가겠지. 이야, 기대된다. 그동안 리뷰할 때 누가 먼저 했는지 안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고 나면은 그거 누가 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국내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맥북 워터쿨링. 제일 유명한 사람이 했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이 맥북 에어를 주문하면서 어느 정도 발열과 스로틀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런 IT 기기들 조금만 써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맥북 에어를 게임하려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게임들 어느 정도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할 때만이라도 이런 쿨링 시스템을 하나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거 주문할 때 같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제품이 도착을 했는데 이걸 또 바로 직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하셔가지고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공기순환으로 쿨링을 하지 않는 맥북 에어 이런 제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쿨링을 하면 성능에 변화가 있을지 요게 한번 저도 궁금해서 테스트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로 게임을 하는데 사이버펑크도 해봤고 3D 마크는 일반 윈도우처럼 다양한 벤치마크 툴이 있는 게 아니라서 흔히 사용하는 타임스파이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여기서 되는 걸로 했었고 붉은 사막도 성능이 아쉽긴 하지만 60프레임을 완벽하게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옵션을 낮추면 60프레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즐길 수준이 되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제품을 게임하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또 저처럼 맥북 에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 맥북 에어를 샀는데 여기서 게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 거지 게임하려고 이걸 샀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 돈이면 뭐 사고 말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진짜 게이밍 노트북 사려면 잘 고르면 RTX 507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죠. 전혀 작고 1.2kg 가볍고 13인치 그리고 무소음 도서관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서 쫓겨나지도 않는 이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게임 성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죠. 그러면 성능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3D 마크 좀 빡센 걸로 요 솔라베이 익스트림 요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4323점 환상이라고 나오는데 평균 프레임 30프레임 그리고 32프레임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 살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3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마 이게 60초라서 이 정도로 떨어진 것 같고 3분 4분 돌리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아무튼 요 점수 4323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순행 쿨러 사용하기 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노트북 거치대를 또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거치대 위에 올라가면 사실 큰 차이는 있을까마는 그래도 이 메탈 재질에 닿아서 조금 열을 뺏기는 것도 있고 사실 바닥 위로 올라가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공기 순환과 상관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솔라베이 익스트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테스트가 있어서 장시간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세팅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테스트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환경 이렇게 쿨링팬이 들어가 있는 거치대가 있죠. 이런 거 사용하면 어떨지 사실 이것도 하단에 공기 순환되는 통로가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그래도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 소음의 쿨링팬은 아니라서 역시 단기 작업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도 거의 똑같죠. 자, 이제 순행 쿨러 요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드를 붙여야 됩니다.
요 패드를 이제 노트북 뒤에 붙여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부위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손을 대면 요 정도가 제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많이 뜨거운데, 자, 뒤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보면 여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게임을 해도 실제로 체감이 되는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이제 방향키 누를 때 그 정도 뜨겁고, 보시면 여기죠, 여기. 네. 이쪽이 34도 정도. 여기 뜨거운 데는 50도죠, 50도. 네, 요것만 낮춰주면 그래도 많이 성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을 데려다 주고. 에이. 케이블이 엄청 깁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네, 온도가 쭉쭉 떨어지네요. 요거는 LED 모드 변경하는 거고, 요거로 이제 파워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1단 하고 6단하고 뭐 그렇게 크게 소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V로 찍히죠. 와트 수가 낮은 어댑터를 연결하면 9V라든가 5V로 찍히면서 조금 더 약하게 냉각이 됩니다. 온도가 4도. 네, 이제 이 상태로 한번 벤치마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 지금 3도인 상태인데 이 정도 벤치마크로는 온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네요. 1도. 네, 벤치마크가 거의 끝나가는데 7도까지 올라가는군요. 벤치마크 시행 결과 예상했던 대로 뭐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프가 일반으로 돌렸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반 모드 그리고 쿨링팬 모드, 수냉 쿨러 모드로 사이버펑크 벤치마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해상도 1920에 1200 그래픽 맥용 프리셋에 메탈 FX 성능 모드 프레임 생성 FSR 3.1 텍스처 품질 높음 이렇게 놓고 벤치마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쿨링 시스템이 없는 것 치고 상당히 점수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73점, 10점 정도 떨어지고 최대 85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쿨링팬 모드. 네, 쿨링팬 모드에서도 거의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냉 쿨러. 네, 수냉 쿨러 모드에서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1프레임까지는 아니고 0.7프레임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 위는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이게 거의 하판에만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하판을 만져보면 하판은 확실히 차갑네요. 이 가운데가 열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 위쪽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게 일부 UMPC라던가 노트북 같은 거, 미니 PC 이런 제품들 벤치마크만 돌려도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맥북 에어 M5는 쿨링팬도 없으면서 상당히 발열 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 정도 로딩에는 그냥 기기 자체로도 버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로딩이 가해지면 좀 차이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서 30분씩 하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보면 이런 쿨링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고 게임이라든가 로딩이 가해지는 작업을 장시간 해야 될 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걸 한번 이 붉은 사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만충하고 이제 30분씩 게임을 하는 거니까 1시간 반 정도 게임하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인데 충전 완료까지 15분. 그냥 99%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테무 스피커 요걸로 시간 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한 60% 이 정도 놓고, 네, 듀얼 센스. 자, 시작했는데 가장 뜨거운 부분 40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7도입니다. 네, 그래픽 설정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프레임 생성 안 되는 줄 알고 끄고 했었는데 이걸 켜면 지금
57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 끄면 31프레임으로 상당히 프레임 거의 2배 정도 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중간입니다. 프레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낮음으로 놓고 했었는데 프레임 생성 켜면 이제 중간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0분 정도 플레이 했는데 프레임이 처음에는 50에서 52프레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50프레임 밑으로 46, 48 이렇게 좀 프레임이 많이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온도 46프레임까지도 떨어지죠. 네, 뜨거운 부분 47도, 8도 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평균 41.6도, 30분에 이 정도 4.6도 정도 올라간 걸 보니까 43, 4 이 정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쿨링팬 시스템 가장 뜨거운 부분, 여기는 아직까지 온도가 47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 온도는 37.3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0분간 또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지났고 지금 보시면 57프레임, 오히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없고 오브젝트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이죠. 50프레임 초중반 계속 유지 중이죠. 뜨거운 부위 온도는 47도, 전체적으로 쿨링되는 효과가 있어서 38.3도, 거의 1, 2도밖에 안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레임도 정말 유지도 잘 되고, 옵션만 조금 조절하면 60프레임 이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공랭 쿨러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냉 쿨러 장착하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수냉 쿨러 장착을 했고 온도 9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도, 좀 내려가죠. 수냉 쿨러 방금 장착했기 때문에 뜨거운 부위 온도는 이렇게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48도 정도. 전체 온도는 정말 낮죠. 35도. 요것만 해놔도 이 상단부를 식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요 하단부 쪽에서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플레이 했고 온도는 요게 11도가 찍히네요. 보통 7도, 8도 이랬는데 11도 찍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높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평균적으로 5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도 이 가운데 부분은 여전히 47도. 요거는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체 온도 34도. 이게 전체가 34도라도 이 부분에선 계속 열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퍼지면서 가운데 부분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도도 상당히 양호하고, 이 정도면 이 수냉 쿨러 효과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시끄럽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프레임이 60프레임에서 안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수냉 쿨러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그래도 장시간 게임을 하려면 공랭 쿨러 하나, 노트북 받침대가 되는 그런 공랭 쿨러 하나 장착하고 하시면 맥북 에어의 수명도 올리고 게임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뜨겁긴 한데 이 게임할 때 주로 요 부위의 열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키마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손도 쾌적하고 트리플 A 게임을 이 맥북 에어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쿨링 시스템 꼭 갖추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배터리 1시간 반 게임을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교체하고 그런 걸 따지면 1시간 한 4, 50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배터리 35%, 트리플 A 게임 2시간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UMPC의 경우에도 1시간 반, 2시간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 충전하면서 하면 더 열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쿨링 시스템 갖추고 게임하시면 맥북 에어에서도 만족스러운 게이밍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게임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FC26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추어 파이터 5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네, 이렇게 수냉 쿨러를 이용한 게이밍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